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2학년 13반은 교목실에서 과자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쟤들이 이건 나중에 편집할 거예요. 쟤들이 너무 열심히 누가 일어나서 찬양하라 해서 와 너무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자, 목사님이 앞에 쓴 글씨입니다.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느라고 만들었고요. 자, 위에 있는 성경 말씀이 좀 어려울까봐 더 쉬운 성경, 어린 아이들이 읽기 좋은 성경이 있어요. 그게 쉬운 성경인데 똑같은 성경 말씀이에요. 더 쉬워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어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끝까지 참고 견디래요. 오늘 이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중에 이 사람들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교목실에 오세요. 목사님이 맛있는 걸 쏘겠습니다. 자, 보세요. 세 사람을 보여줄 텐데 목사님 난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불행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오세요. 알겠죠? 첫 번째 사람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 송명희라는 사람은 전신지체 장애인이에요. 혼자서 걸을 수 없어요. 휠체어를 타야지 다닐 수 있어요.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어요. 자, 누가 제일 고생할 것 같아요? 엄마예요. 어머니가 제일 고생해요. 네,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내가 가면 얘는 누가 돌볼까 이런 걱정 때문에 항상 어머니의 고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자, 이분은 글씨도 잘 못 써요. 왜냐하면 손이 다 비틀어져서 온전하게 글씨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쓴 글씨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시인입니다. 이분이 쓴 글씨예요. 온몸으로 글을 써야 돼요. 잘 보이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의 너무너무 유명하셔서 시집을 20권도 이상 냈어요. 시집을. 목사님은 한 페이지도 못 쓰는데 이분이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시집 제목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여기 있는 송명희 시인하고 나랑 비교해보면요. 나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 친구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꼼짝하지 못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공평하대요, 세상에. 왜 그런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분이 쓴 시 중에 제일 유명한 시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시에다가 곡을 붙였는데 너무 아름다운,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송명희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목사님이 시를 못 쓰는데 이 친구는 시를 수백 편을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건강할지 모르지만 나는 시를 쓸 수 있는 시적 감각이 있어. 하나님 너무 공평하시오. 이런 거예요. 쟤는 건강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 아, 하나님 공평해. 이런 의미예요. 또 보세요. 또 한 분을 소개할게요. 지선아 사랑해. 목사님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얼굴이에요. 목사님 이런 얼굴 좋아해요. 예쁘죠? 예. 우리 집사람은요, 이 친구보다 더 이뻐요. 왜냐하면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약간 거짓말도 해야 되겠죠? 예. 이 지선 양이 20살 때인가 21살 때에 작은 차, 굉장히 작은 차를 타고 한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오빠가 운전을 했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오빠는 탈출했는데 옆에 있는 동생이 탈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겨우 꺼냈는데 온몸이 다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지선 양, 지금 이 얼굴은 되게 이쁜 얼굴이에요. 처음에는 지나가면 애들이 와 엄마 괴물이 지나간다, 괴물이라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흉측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사실은 손가락도 다 잘라냈어요. 다 타가지고 다 잘라내고 손가락 이것만 있더라고요. 이것만 방송에 나와서 보여줘요. 이것도 이쪽 손가락도 조금 짧아요. 다 잘라내고 다른 손가락은 다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는 너무 감사해요. 최고 할 때 할 수 있는 손가락을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글을 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글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저기 옛날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살아왔던 걸 쭉 얘기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많이 이뻐졌죠. 예. 그리고 대학도 졸업하고요, 대학원도 나오고요, 유학도 갔다 오고요, 책도 쓰고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동대학교, 저기 포항에 가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가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됐는데, 목사님이 오늘 알게 된 사실이에요. 정영호 선생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지선 양이 자기 모교 이화의자 대학교로 왔대요. 이화의자 대학교 교수님으로 이제 올해부터인가 다니고 있다 합니다. 여러분, 이제 두 명을 소개했습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면 오늘 설교가 끝이 납니다. 앞을 볼 수 없는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강영우 박사님에 관한 얘기도 가끔 들었을 수 있어요. 자, 강영우 박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강영우 박사님이에요. 힌트 드렸어요. 나중에 퀴즈를 낼 텐데 맞추는 친구에게는 상을 드립니다. 자, 14살 때 축구공에 실명을 했어요. 우리 축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헤딩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헤딩 해가지고 실명을 한 겁니다. 목사님은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축구하는 걸 이렇게 보는데 맨시티 응원하라고? 나는 울버햄튼 응원하거든. 알았어요. 자, 파리 생제르맹도 응원하거든. 이강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헤딩을 하면 축구를 보니까 그래요. 헤딩해가지고 그 선수가 쓰러지잖아요.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번에 봤어요. 친구가 헤딩하다 쓰러지잖아. 우리나라 축구할 때 봤나? 그러면 심판이 스톱시켜요. 게임을 스톱시킨다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다시 시작해요. 헤딩하는 공 세게 맞아서 쓰러지면요, 꼭 게임을 스톱시켜요. 왜냐하면은 공에 맞으면 잘못하면 이게 뇌에 충격을 받아요. 축구하는 친구들. 우리 애들은 뭐 잘 차니까 잘 할 겁니다. 어쨌든 14살 때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본다는 것보다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하고 중간에 눈을 잃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사실은 실명하기 1년 전에 아버지가 13살에 돌아가셨어요. 14살 때 실명을 했습니다. 제일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엄마예요. 엄마가 아들이 실명했다는 얘기를 듣고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도 실명했다는 소리를 듣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엄마가 돌아가셔버려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누나가 있고 강영우가 있고 남동생 여동생 4명이 남아있어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누나는 18살, 지금 우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18살이잖아. 학교를 안 가고 공장에 갔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못 살 때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 남동생, 앞을 못 보는 남동생, 그 다음에 남동생, 여동생을 먹여 살리는 거야. 18살짜리가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과로로 그해 누나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남매가 이제 자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앞을 못 보니까 일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다른 뭐 예를 들자면 요즘 같으면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일해주면서 거기서 밥 얻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동생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살아갈 의미가 없다. 죽어야겠다 하고 시도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맹인 학교를 갔습니다. 거기에서 이선희 선생님, 건순기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학교에 잘 적응해가지고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박사님이니까 대학도 갔겠죠? 맹인 강영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이 제일 먼저 결혼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환경도 그래. 가진 것도 없어. 눈도 안 보여. 나는 미래가 없어. 그런데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이 보였어요. 이 석은옥, 원래 이름은 석경숙인데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석은옥 이분을 만나요. 이분을 어디서 만나냐면은 숙명여대 영문과 출신이야, 이분이. 숙명여대가 안 좋은 학교인가? 예, 대통령 부인 중에 숙명여대 나오신 분이 몇 분 계세요. 김영삼 대통령 부인,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 다 숙명여대 출신이야. 아, 서울에 있어요. 우리 학교 학생도 그 학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 다니는 영문과 학생이 이 강영우라는 그 아이를,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을 이제 맹인 학교에 가서 이렇게 도와주는, 요즘으로 치면 봉사활동 같은 거 간 거야. 가가지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버스도 태워주고 그러다가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그런데 석은옥 여사가 한 살 더 많아요. 동생이니까 예뻐해주니까 이 강영우 학생이 누나 나랑 같이 살자 그랬는지 둘이 결혼하게 됐어요. 예, 여러분들도 도전하면 미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 사진은 그때는 결혼하면요 부산으로 신혼여행 갔어요. 뒤에 있는 사진이 좀 큰 것은 30년 후에 다시 신혼여행 간 곳입니다. 네. 목사님 이 사진을 입수하는데 계속 검색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보이는데 이분이 숙명여대를 다녔던 그 고등학교 때 사진이에요. 예쁘죠? 예. 강영우 박사님의 양력을 좀 소개할게요. 연세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당시 맹인이 학교 오는 걸 그때는 대학에서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의논을 하고 의논을 해서 최초로 맹인이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서건옥 씨와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우리나라 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 피츠버그대 박사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교수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예, 잘 됐죠? 자, 이렇게 두 아들을 낳습니다. 잘생겼죠?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예, 두 아들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한 아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내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을까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아빠 눈을 꼭 고쳐줄게 해서 아빠 안과 의사가 됐대요. 그 다음에 한 아들은 변호사가 됐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시야가 하얘요. 누구야 너? 뭐라고? 너 교목실로 오세요. 5명이 다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농담을 한대요. 아니, 다 박사인데 자네만 박사가 아니네? 자기 부인 보고 얘기하는 거야. 당신만 박사가 아니네. 그러니까 내가 박사 다 만들었어, 이 자식아. 뭐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지? 이 자식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농담하는 얘기를 한답니다. 이분이 또 어떻게 출세하냐면요, 교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백악관, 우리나라로 치면은 청와대에 근무하게 됐어요. 뭘로 근무하냐면은 장애
위, 차관봉.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출세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예, 이런 인명사진에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자, 미국에서 강영호 박사님 위치를 볼까요? 41대 부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부시도 대통령인데 그때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예, 부인하고 사라.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때는요, 아들이 들어가서 백악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집이 됐죠. 자, 그렇다면 이분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존재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13대 노태우 대통령. 지금 서울의 봄인가 뭐 하죠. 뭐 영화 같은 거 하잖아. 그 영화 할 때 이 아저씨가 나와요. 12 사태 뭐 이러면서. 그때 대통령 됐을 때 항상 이분이 오면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청와대예요. 목사님은 청와대 아직도 못 가봤어요. 14대 김영삼 대통령 목사님과 같은 동네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저분이 결혼 꽃 보내줬어요. 15대 김대중 대통령 때도 청와대. 16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청와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겠죠? 예. 나야. 얘들아, 나라고. 예. 저분하고 사진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어느 학교에 갔더니만 이분이 와서 강의를 하길래 내가 나중에 설교할 때 써먹어야지 하고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장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는 있지만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누가 한 얘기를 옮깁니다. 강영호 박사님이 만약에 인생에서 포기를 했다면, 그리고 목사님은 시한부 인생을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죽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다 죽잖아요. 목사님은 시한부 인생으로 죽으면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마무리도 하고 잘 있어 고마워 이런 말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분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름답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자, 이분이 한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갖지 못한 것만 보고 불평하기보다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자. 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자, 인생의 금메달을 받는 그날까지 도전을 멈추지 말자. 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동산의 1학년, 2학년 학생들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도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아마 지금보다 더 힘든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힘든 시기를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했던 사람들을 보고 일어나 도전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서울 동산의 1학년, 2학년 학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며 도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